대한민국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돈? 취업? 정치?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것만은 아니었나 보다. 사회계약론으로 더 유명한 장 자크 루소. 그가 문학작품 에밀을 통해 제시하는 교육의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에밀은 1762년 루소가 완성한 책으로 루소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완성한 사회계약론은 에밀이 출간되기 2달 전의 것으로 결국 에밀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인간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에밀을 통해 교육에 대해 5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부. 루소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수유를 하고 사랑으로 키워야 하며 아버지는 진정한 스승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무려 250년 전에 발표된 책이지만 오늘날의 교육적 방향성과 큰 틀에서 다름이 없어 보인다. 제2부에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아동기 자녀에게 자연의 풍성함이 보장되는 전원생활만이 가장 훌륭한 교육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아동 성장기에 있어 신체적이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법은 현대 교육에서도 정론으로 통한다. 사회학자였던 루소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마치 교육학자처럼 글을 쓴 것이 신기할 정도다. 제3부에선 지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간단한 직업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루소는 에밀에게 목공일을 준다. 이렇게 신체적, 지적 훈련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양심을 품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루소가 제시하는 청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제4장이다. 양심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이 된다. 이는 신앙으로부터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한 종교의 교리를 체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청년기의 시기를 지나면 인생의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루소는 여성의 교육은 모두 남성과 관련시켜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기르고 아내로서 남편을 보살피고 조언하고 위로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지나친 남성 위주적 사고다. 어쨌든 루소는 이런 5개의 장을 통해 교육의 단계를 제시하며 에밀을 키워낸다. 그리고 그 모습은 루소의 개인적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단히 모순적이다. 루소는 실제 자신의 삶에서 5 자식들을
고아원에 버려버린 매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교육적 내용을 담은 에밀을 썼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쯤 되면 루소의 개인적 삶이 더 궁금해진다. 이제 루소와 함께 걸어보도록 하자. 장 자크 루소. 그는 1712년 태어나 어머니가 죽고 그가 14살 때 아버지가 재혼으로 버림받아서 문전 걸식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한다. 루소가 16 나이 때 바로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부인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루소에게 교육과 지식 그리고 사랑을 주었다. 루소는 24살이 되던 1736년부터 바랑 부인과 샹베리의 전원주택에서 둘의 사랑을 키워간다. 아마 루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그렇게 그의 20대는 그녀와 함께 지내며 철학적, 신학적, 심미적, 예술적 안목을 넓혀가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는 바랑 부인과 헤어진다. 이후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루소는 30 중반에 테레사 바라쉐르라는 젊은 세탁부와 연을 맺고 5명의 자녀를 만들어낸다. 테레사를 천박하고 무식하게 생각한 루소여서 그랬을까? 5 자녀를 고아원에 모두 버려버렸고 이는 루소의 이름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는 교류한 사람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두고 지낸 친구는 없었다. 아마 그가 살았던 당시 유럽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그가 자연과 본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1778년 루소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에르몽빌에 묻혔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 파리의 팡테옹으로 이장되었다. 에르몽빌에 있는 루소의 빈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여기 자연과 진리의 사람이 잠자고 있다. 장 자크 루소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방문한 곳은 레 샤르메트. 루소가 바랑 부인과 함께 살며 에밀의 탄생을 가능케 한 곳이다. 2층에 있는 바랑 부인의 방은 한마디로 간소하다. 소박한 화장대와 얕은 책상 그리고 침대가 전부다. 그 옆방이 바로 루소의 방이다. 24살 청년이 사용했다고 보기엔 다소 작아 보인다. 음침한 느낌이 나는 루소의 방. 이런 방에서 그는 행복했다. 결국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 같다. 레 샤르메트가 루소에게 마음의 안식처였다면 그는 현재 팡테옹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그가 사망한 지 16년이 지난 1794년 프랑스 혁명가들은 루소를 자유의 상징으로 인정하여 그를 팡테옹으로 이장하였다. 장 자크 루소. 그의 인생에 흠이 많다고 하지만 루소는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잘 실현시킨 사회학자이자 철학가이자 교육자였다. 그가 에밀을 통해 말하는 교육은 입시 위주로 점철된 우리의 교육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육은 사회 전체의 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역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Jean-Jacques Rousseau was a philosopher who was born in Geneva, Switzerland. He was raised by his aunt and uncle after his mother died when he was a young boy, and his father had fled Geneva to avoid prosecution for a minor offence that he had committed. Rousseau left Geneva at the age of 16 and lived in various places before settling in Paris in 1742. Rousseau moved to Paris after he had devised a new numerical system of music notation, which he wanted to present to the French Academy of Science. The system was rejected by the Academy, so Rousseau began writing articles on music, as well as music scores and operas and articles on politics and economics. His philosophies expanded after he had a revelation that the arts and sciences were responsible for the moral downfall of humankind. He believed that mankind was essentially good by nature, and later intended to redress his philosophical arguments using conventional methods,
but instead opted for an essentially negative paradoxical answer, which brought him recognition from his peers and the public. His further works were well received despite the controversy they caused. His contributions to music theory were also important, although it's his philosophical work that he is most recognized for. His theories challenged the works of other notable philosophers and heavily influenced developments of modern political, educational, and sociological thought. He was interred in Paris, 16 years after his death.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루소를 낳고 곧 세상을 떠났고 시계공이었던 아버지도 그가 10살 때 집을 나가 어린 루소는 숙부 손에 맡겨졌습니다. 16세에 고향을 떠난 후 바랑 남작 부인을 만나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철학, 역사, 종교 등 여러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파리로 진출하여 당시 계몽주의 문인이었던 달랑베르, 디드로 등과 친분을 쌓았고 하숙집 하녀였던 테레즈와는 동거를 했는데 둘 사이에서 태어난 5명의 아이를 모두 고아원에 보낸 일은 그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1750년 학문예술론으로 유럽 지성계에 화려하게 등단했지만 1755년 유럽 문명을 비판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출간하여 볼테르를 위시한 계몽 철학자들과 갈등이 시작되었고 1762년에는 사회계약론과 에밀의 출판으로 당국의 박해를 받아 도피 생활과 피해 망상증이 시달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루소는 악보 필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1770년 고백론을 출간하였고 1778년 고달픈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Modern life is deeply attracted to the idea of progress. In the 18th century, as European societies became ever richer and more technological, the conventional view was that mankind was firmly set on a positive trajectory from savagery and ignorance towards prosperity and civilization.
But there was at least one 18th century philosopher who violently disagreed and who continues to have very provocative things to say to our own era. Jean-Jacques Rousseau was born to an educated watchmaker in Geneva in 1712. When he was 10, his father got into a legal dispute and the family was forced to flee Geneva. From that point on, Rousseau's life was marked by deep instability and isolation. As a young man, Rousseau went to Paris and there was exposed to the opulence and luxury that was the order of the day in Ancien Régime Paris. It was a far cry from his birthplace of Geneva, a city that was sober and deeply opposed to luxury goods. Then one day in 1749, he read a copy of a newspaper, the Mercure de France, that contained an advert for an essay on the subject of whether recent advances in the arts and sciences had contributed to what was called the purification of morals. In other words, was the world getting better? Rousseau experienced something of an epiphany. It struck him that civilization and progress had not, in fact, improved people. Instead, they had exacted a terrible, destructive influence on the morality of human beings who had once been good. Rousseau took this insight and turned it into the central thesis of what became his celebrated Discourse on the Arts and Sciences. His argument was simple. Individuals had once been good and happy, but as people had emerged from their pre-social state and joined society, they had become plagued by vice and sin. In this work, and in its twin, the Discourse on the Origins and Foundations of Inequality, Rousseau went on to sketch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at the beginning of history, an idyllic period that he called the state of nature. A long time ago, when men and women lived in forests and had never entered a shop or read a newspaper, the philosopher pictured people more easily understanding their own minds and so being drawn towards essential features of a satisfied life, a love of family, a respect for nature, an awe at the beauty of the universe, a curiosity about others, and a taste for music and simple entertainments. The state of nature was moral and guided by spontaneous pity, empathy for others and their suffering. So what was it about civilization that Rousseau thought had corrupted people and led to moral degeneracy? Rousseau claimed that the march towards civilization had awakened in people an unhealthy form of self-love, amour-propre he called it, something that was artificial and centered around pride, jealousy and vanity. Rousseau argued that this destructive form of self-love had emerged as people had moved into cities and there had begun to compare themselves to others and created their identities solely by reference to their neighbours. Civilized people had stopped thinking about what they wanted and they felt and merely imitated other people, entering into ruinous competitions for status and money and losing sight of their own sensations. Rousseau is forever associated with the term noble savage because it was his work that described the innocence and morality of our ancestors and contrasted it with modern decadence. At the time Rousseau was writing, European society was fascinated by the plight of the native North American tribes. Reports of Indian society drawn up in the 16th century had once described the Indians as materially simple but psychologically very rich and interesting. Communities were small, close-knit, egalitarian, religious, playful, and martial. However, within a few decades of the arrival of the Europeans, the status system of Indian society had been revolutionized through contact with the technology and luxury of European industry. Indians now longed for guns, alcohol, beads, and mirrors. Rates of suicide and alcoholism had risen, communities were fracturing, and factions were squabbling. The modern world had ruined the lives of people who had once lived happily in the state of nature. Rousseau's interest in natural goodness made him very interested in the idea, though not quite the reality, of children. In 1762 he wrote Emile, or On Education, perhaps the most successful book ever written about how to raise children. Rousseau suggested that children were born naturally good, and that the key to raising them was therefore always to prevent their corruption by society. This idea was widely influential. Parents who had before this time seen their children as wicked or at best as black. 프랑스라는 나라를 알려면 이 계몽상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계몽상과는 좀 성격이 다른,
계몽상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이 루소예요, 루소. 장자크 루소. 이 사람은 학문과 예술에 관한 담론에서 학문과 예술을 비판적으로 논하죠.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진화론적으로 보죠. 진화론적으로 보죠. 과거에 인간은 미개했는데 국가도 없고 언어도 없고 학문과 예술도 없는 미개했는데 이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해 가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됐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죠? 더구나 근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시대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대인들은 17세기에 그 한참 그 일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신구 논쟁이라고 해서 신구 논쟁. 신구 논쟁. 그게 뭐냐면은 어떤 시인이, 내 시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시인이 시를 읊었는데 우리의 시대가 그리스보다 훨씬 뛰어난 시대다. 이렇게 읊은 거야. 이 시인이. 그게 루이 14세 시대 때 얘기인데. 그랬더니 고전을 숭상한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 어떻게? 그리스를 능가하는 문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 문화가 최고의 문화고, 우리는 그리스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리스를 능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시를 취소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발칵 뒤집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가장 뛰어나냐? 과연 우리 시대가 그리스 문화를 넘어섰냐라는 거에도 굉장히 열띤 논쟁이 벌어요. 그거 보고 신구 논쟁 그래, 신구 논쟁. 그만큼 이제 이 모더니티를 구축한 사람들의 자의식은 강한 거지, 굉장히. 자기네 시대,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자부심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로 말하면 이때가 청춘이야. 이 계몽 시대가 인류 역사의 청춘 시대야, 이때가. 인류 역사에. 지금 이제 좀 찌그러진 시대죠, 그죠? 그런데 루소가 바로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학문과 예술이 인간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인간을 자연 상태에 가만히 놔뒀으면은 순박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존재인데, 이놈의 언어가 발달하고, 글이 발달하고, 책이 쓰여지고, 학문으로 따지고, 뭐 예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인간이 요망욕고 됐다. 거꾸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 논문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한평생 견지한 이 사람의 기본 생각이에요. 한평생 견지한.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논지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위적인 것, 인공적인 게 사회적인 것이 제도가 인간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다.